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1타 강사 백과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 2, 3교시를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교시는 뭐다? 이제 시즌1이고 많은 분들께서 이 겨울철 두둑하게 살찌운 배 그리고 몸을 이제 이끌고 나가서 시즌1 라이딩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트러블이 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마저 집에는 가야겠고 라이딩은 마저 마무리를 해야겠고 해서 이제 샵에, 잘 모르는 샵에 갈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샵에 가가지고 사장님 뭐 여기 좀 이상한데 좀 봐주이소 하면은 아닌 샵도 있겠지만 가끔 이런 샵에서는 사람 샵 자전거 명칭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왔네, 바로 이렇게 코가 깨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라이딩 시즌1 준비하기 전에 좀 알고 타자 해가지고 이제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4교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백과장이 초등학교 때 이제 미술이 수미양가에서 좀 가 정도로 나와가지고 그림 실력이 형편없긴 한데 딱 보면 이제 그래도 자전거의 형태를 얼추 갖추고 있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전거를 한번 싹 훑고 부위별 명칭을 훑고 또 자세한 강의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요 바퀴, 휠셋, 세 번째 구동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이라고 하면 뭐냐, 우리 자전거에 흔히 말하는 그 뼈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뼈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서도 특히 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으스 쉽다. 다이아몬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얼추 나오죠. 요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 좋고, 요 다이아몬드를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뭐죠? 앞삼각형, 뒷삼각형 이렇게 나오죠. 자, 앞삼각형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막 흔히 말하는 탑튜브 막 이런다 아닙니까? 동호인들의 핵심 수평 탑튜브 간지, 그 탑튜브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탑튜브, 여기가 탑튜브다. 그러면은 탑이 있으면 당연히 위에가 있으면 밑에도 있어야겠죠. 자, 이 밑부분 많은 제조사들의 로고가 박히고, 여기에 뭐 대충 스웍도 적히고 뭐 도그마도 적히고 스벨러도 적히고 하는 이 부위 핵심 파트, 여기가 다운 튜브. 그리고 이제 다운 튜브 같은 경우에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굵직합니다, 탑 튜브에 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라이딩을 하시면서 이제 신호 대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리막을 쏠 때 탑튜브에 걸쳐가지고 요렇게 지가 무슨 크리스 프룸이라고 되는 것 마냥 탑튜브에 걸쳐가지고 몸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탑튜브에 걸쳐 앉으시면 안 됩니다. 탑튜브는 정말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체중을 온전히 실는다? 자살행위다, 자살행위. 골로 가버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탑튜브는 항상 걸터 앉지 맙시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안장에 앉는다 뭐죠? 쉿. 그래서 여기는 시트 튜브입니다. 시트 튜브. 자, 앞삼각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졌어. 그러면은 뒷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부위가 있겠죠. 겹치는 부위, 여기는 당연히 시트 튜브가 겹치고, 그리고 여기는 스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체인이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체인 스테이라고 부른다. 자, 프레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프레임에는 또 뭐가 달려있죠? 요 부위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포크라고 합니다. 모든 자전거가 프레임과 포크는 분리가 됩니다. 이 포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문 자전거 중에서도 포크 부위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앞쪽에서 노면의 진동을 많이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프레임 뼈대는 알루미늄인데 포크만 카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크 같은 경우에는 좀 굵직하게 만드는 제조사도 있고, 뭐 포크도 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포크는 이제 따로 분리가 됩니다. 따로 분리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포크가 이어지면서 요까지 이어져요. 여기서 이어져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템이 나오고, 스템에 이제 핸들바를 맞물려서 요렇게 핸들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버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 요 사이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낍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포크 스템을 열어가지고 구리스도 재정비를 칠해주고 이제 적정 토크값에 맞춰서 쪼아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카본 핸들바, 요즘은 또 일체형 핸들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께서는 항상 일반 구리스가 아닌 카본 구리스를 이용을 해서 결착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장 부위도 내가 카본 안장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요 파츠 부위에 카본 구리스를 쓰셔야지만 이제 잘 안 미끌리고 결착이 잘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호 간지, 여기가 싯포스트입니다. 그 동호인들이 이제 10호 간지 하는 게, 이게 이제 오토바이로 비유하면 저기 이제 무서운 행님들이 타는 요런 청룡 쇼바 바짝 올려주는 부위가 여기 10호인데, 10호가 낮으면 조금 유비의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로드 자전거는 700C 림 규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휠셋을 보면은, 휠셋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크게 뭐로 나눠져 있다? 여기 중간에 빨간 거, 요거를 허브라고 합니다. 허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바퀴살이 있어요. 바퀴살을 스포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을 타이어. 자, 휠의 중심에는 항상 허브가 있습니다. 이 허브가 아무래도 이 바퀴가 회전할 때 중심이 되는 회전축이 되고, 아무래도 휠셋에는 허브가 뭐냐에 따라서 이 구름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허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베어링들이 있는데, 베어링들이 구리스가 말라버리면은 이제 베어링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매미 소리 촤 하는 그 이제 라쳇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제 이 구리스가 말라갈수록 라쳇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근데 내가 정비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허브를 집에서 가끔씩 열어 제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허브는 엔간하면 그냥 샵에 가서 정비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열었다가 제조사마다 그리고 허브마다 전부 다 방식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열었다가 다시 조립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항상 동네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샵에 가서 사장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리고 허브를 알아봤으면 이제 허브를 이어주는 이 스포크가 있겠죠. 내가 입문급 휠셋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스포크가 일반 동그란 알루미늄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중상위급 휠셋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스포크 모양이 납작하고 얇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이게 정비성은 좀 더 안 좋아요. 왜냐면은 쉽게 휩니다. 하지만 이 얇아진 스포크 때문에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조금 상급 휠셋으로 올라가면은 스포크 자체가 카본입니다. 카본. 엔간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보라1, 보라 울트라, 집, 그리고 뭐 코리마, 요런 휠들, MB 휠셋, 요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급 휠들은 전부 다 카본 스포크를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판왕으로 가면 뭐다? 우리 저기 3바리, 뭐 2바리 이런 것처럼 우리 투 스포크 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통짜 스포크. 이거는 스포크랑 림 자체가 이어져 있는 통짜 카본이다. 이런 거 가지면 이제 간지의 끝판왕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자, 휠셋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동계. 우리가 이제 구동계라고 하면은 진짜 말이 들으면 구동계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동계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 자전거를 굴러가게끔 해주는 부위별 파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뭐 흔히 말하는 레버, 뭐 크랭크 암, 체인, 뭐 여기 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동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가지고 이제 구동계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정비를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동계 트러블이 많이 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우리 일전에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봤듯이 자전거를 거치할 때는 항상 구동계의 반대편 논드라이브 쪽 사이드로 이렇게 거치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뒷드레일러를 이어주는 행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잘 휘게끔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내가 좀 생각보다 큰 낙차를 했어. 그래서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행어 부분이 깨지면서 리어 드레일러 부분이 이탈이 돼버리고,
본질적으로 이 프레임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행어가 쉽게 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사마다 맞는 행어가 있지만 저희는 행어를 이제 아무래도 여분 행어를 한 개에서 2개 정도는 미리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라이딩을 하다가 행어가 깨져버렸어. 근데 샵마다, 내가 가는 샵마다 내 자전거에 맞는 행어를 보유하고 있는 샵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시즌마다 1개, 2개씩 정도 구비를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어 같은 경우에는 잘 휘어지는 특성 때문에 이게 행어를 조정을 할수록 이게 거의 이렇게 흐물흐물 엿가락처럼 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어 같은 경우에는 행어 교정을 자주 받지 말고 내 행어가 자주 교정을 받아서 자주 휜다 싶으면은 새 행어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어 드레일러, 그리고 프론트 드레일러,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여기에 적혀있죠. 두라 에이스, 울테그라 105 딱 적혀있는데 이 부위를 크랭크라고 하고, 크랭크를 이어주는 부위를 크랭크암이라고 합니다. 크랭크암 끝에는 이제 페달이 달려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구동계는 얼추 마무리가 돼가는데, 여기 핵심 부위로 이 부위와 이 부위, 우리 림 브레이크 기준으로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파츠입니다. 여기는 리어 브레이크, 여기는 프론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자전거가 에어로 타입일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여기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보통 여기 밑에 여기 바텀 브레이크 옆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마운트 브레이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숨겨놨어요. 요런 자전거 방식은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펠이나 옛날 버전의 리들리 노아 이런 쪽에 보시면은 브레이크를 밑으로 숨겨가지고, 우리 스캇의 포일 같은 경우도 예전 버전은 많이 숨겨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사의 흐름이 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로 넘어가면서부터 요런 정비의 방식이 바뀌게 됐죠. 디스크로 이제 흐름이 추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프레임 안으로 넣어주는 인터널 케이블로 이어지고, 요즘 나오는 자전거들은 선이 잘 없습니다. 깔끔하죠. 보기는 깔끔하지만, 하지만 여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안에 숨기면 이런 데서 한 번씩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러운 조향을 이제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또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또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제조사들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자전거의 흐름은 림에서 디스크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부위마다 이제 정비를 할 때 유의성을 봐야겠죠.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각 파츠에는 적정 토크 값이 있어요. 토크,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토크 값. 내가 쓰는 파츠들, 스템이나 핸들바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뭐라 영어가 나와 있고, 요렇게 나와 있어. NM. 자, 이 N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NM이 뭐냐? 뉴턴 미터라고 하는데, 내가 쓰는 스템이나 핸들바, 그리고 안장, 시포, 이런 쪽에 이 NM이 항상 다 적혀져 있어요. 이게 안 적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앞에 숫자가 5, 4, 6, 8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 뜻은 아이템을 조립을 할 때 적정 토크 값을 5 뉴턴 미터까지 줘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냥 멋대로 쪼아버리면 이게 오버 토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카본 같은 경우에는 오버 토크를 하게 되면은 카본이 눌리는 현상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을 서서히 받으면 누적된 충격 때문에 갈라질 수가 있어요. 크랙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 토크 값을 맞춰줘야 된다. 자, 3월이고 이제 좀 있으면 전부 다 이제 벚꽃 피고 꽃 라이딩 간다고 마실 라이딩 간다 했었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안전. 우리 모두 안전 라이딩을 합시다. 안전 라이딩을 해서 우리 이번 시즌 안전하게 무사고 라이딩을 기원합니다. 무사고 라이딩을 기원할 땐 요 뚝배기 항상 껴야겠죠. 여담으로 안전한 헬멧은 K 플러스의 밉스 에어가 들어가는 헬멧이 참 좋다 하더라. 강의 끝!